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논란의 경기 리뷰. 오늘은 WBC 웰터급 타이틀 매치 정영길 선수가 미국 애틀랜틱 시티에서 로이드 허니건에게 도전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의 일본 구독자님께서 이 경기와 이영철 선수와 고이치아의 경기, 그 두 경기가 너무 좀 이상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하면서 그 심판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심판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 경기를 보고 저 상황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 물론 뭐 지나간 경기이기 때문에 결과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이 됐던 경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경기를 이제 채점하고 또 얘기를 나눠주실 저희 심판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KBM 심판위원이시고 WBC 국제심판으로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 홍일점이셨죠. 지금은 이제 여성 심판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최초로 국내에서 여성 프로복싱 심판을 맡게 되신 신경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싱엠 그 울산 지회장을 또 겸임하고 계신 나병조 국제심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인사드렸던 81년도 주니어 플라이급 신인왕 출신이십니다. 원진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셨고 2년 정도의 길지 않은 선수 생활을 하셨지만 정종관 선수,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그 정종관 선수에게 승리를 하시기도 했고 또 신인섭 선수와도 싸우셨고 편호철 선수나 손오공 선수와도 경기를 하셨었죠. 네. 2년 동안 참 그래도 굵직한 족적을 남기셨던 지마로 그 과거 선수셨고 지금은 심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마로 위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죠. 이 경기는 1988년 7월 29일에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그 WBA 웰터급 타이틀 매치와 WBC 웰터급 타이틀 매치가 같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도전자로 나서서 로이드 허니건에게 도전을 합니다. 정영길 선수가 그 한국 챔피언을 오래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계속 추격하던 이승순 선수를 꺾으면서 동양 챔피언이 되죠. 이승순 선수에게 두 차례 이제 패배를 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면서 동양 챔피언이 됐고 세계 타이틀에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웰터급에는 아직 그 아시아권에서 세계 챔피언이 없어요. 물론 매니 파키아오를 제외하고는 이 당시까지는 동양인들이 정복하기는 정말 어려운 체급으로 불리던 체급이고 현재까지도 한국이나 일본에는 웰터급 세계 챔피언이 없습니다. 항상 그 좋은 선수들이 많은 그 선수층이 두꺼운 체급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 체급에서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다면 그야말로 그 세계의 어떤 프로복싱 또 국내 프로복싱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 정영길 선수의 기량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도 많았습니다. 한번 1라운드부터 이 경기를 보시고 그 채점을 하면서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프닝과 1라운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분 후에 두 선수가 모두 개최량에 임해서 로이드 허니건 선수는 66kg, 680g 그 한계를 마쳤고요. 네. 한국의 정영길 선수는 66kg, 570g 조금 미달인 상태이긴 했습니다만은 가볍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것은 두 선수들이 모두 그 체중 감량에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이쪽에 와가지고 그 동부 지역이죠. 날씨는 상당히 덥습니다만은 습기가 적기 때문에 체중 조정을 하는데 조금 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이어서 챔피언인 로이드 허니건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누가 봐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얼굴색이라든가 색이 있어요. 예. 그런데 바로 어저께입니다만은 기자회견을 할 적에 그 자세라든가 그 행동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매끄러운 그런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요. 아주 상도를 했었죠. 네. 네. 챔피언인 영국의 로이드 허니건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전에 그 필름을 통해서 또 경기를 봤을 때는 머리에 흰 점이 없었거든요. 네.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 나왔을 때부터 이 머리에 흰 점이 있었어요. 저게 아마 자기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표시인지 그 많은 매스컴에서
관심을 표명해줬습니다. 네, 저 선수가 이 들어올 적에 접근전할 적에 머리로 약간 그 버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버팅 자체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상대방에게 주는 충격도 큽니다만은 그만큼 자기에게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네. 막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선수가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일부 측에서는 너무 많이 치여졌기 때문에 다른 분의 그 머리를 이식을 했는 것이 어떻게 흰 머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네. 정확한 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챔피언인 허니간 선수나 도전자인 정영길 선수 참 그동안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오늘에 이르렀었죠. 그렇죠. 이 정영길 선수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추어 경력은 81년도에 서울 신인 우승을 했던 그러한 선수고요. 84년도에 한국의 웰터급 챔피언이 돼가지고 17연속 또 12개 우승을 기록하면서 9차 방어까지 성공을 했던 선수죠. 네. 그리고 87년 3월 29일 날에는 이승선 선수에게 12라운드 판정을 갖고 이 선수가 이겨서 챔피언이 됐었죠. 네네. 지금 두 선수의 체격 조건이라든가 나이를 본다면은 이 로이더 허니간 선수가 32전 31승 1패 22KO, KO율이 68.7%입니다. 28살 175cm, 8년 경력, 이 주 무기가 양국이고 11살 때부터 복싱을 했다고 그래요. 네. 자마이카 태생의 영국, 미국을 주무대라는 선수입니다. 팔 길이가 60인치, 가슴 둘레가 38인치, 주먹이 우리 그 정영길 선수에 비해서는 한 2cm 정도 둘레가 더 큽니다. 주먹이 크다는 얘기죠. 일단 우리 정영길 선수는 30전 25승 3패 2무 17KO, KO율이 54%입니다. 25살 178cm, 7년 6개월의 프로 경력, 스트레이트가 주무기,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지금 극동 프로모션 소속, 팔 길이가 61인치, 가슴 둘레 38, 주먹 둘레가 11.5인치로서 주먹 둘레에서 약간 좁습니다만은 팔 길이에서 1인치, 2.54 정도가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스트레이트가 잘 적중을 하면은 초반에 유리하게 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리치가 긴다는 것이 반드시 장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감독관을 비롯해서 심판진들이 소개가 됩니다만은 심판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심 포니 오란도 씨가 소개되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정영길 선수요. 네. 표정이 밝아요. 처음 해외 원정을 하는 선수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정영길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30.25승 3패 2무 17패 KO율 54%. 도전자 정영길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빨리를 따지게 되면 그 챔피언이 붉은 코너를 레드 코너를 차지하는데 네. 이거는 그 자기가 마음대로 이 정하는 것 같아요. 그 정영일 선수가 홈 코너에 자리 잡았습니다. 챔피언은 허니간 선수입니다. 네, 챔피언은 로이드 허니간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32전 31승 1패 22KO, KO율 68.7%입니다. 28살 175cm 8년 경력. 키에서 우리 정영길 선수가 3cm가 더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장신과 긴 리치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마 정영길 선수의 주목도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초반 승부를 어떻게 벌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경기의 주심은 미국의 스테브 크로센스, 부심 미국의 토니 오란도, 토마스 카즈마색, 프레스토리코의 칼로스 베네수엘라의 안토니오 오마로니오가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30 부심들이 이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WBC 룰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거죠. 네. 3분 12라운드 10점 만점제 40라운드 주심은 경기 관리만 하고 부심 3명이 경기를 하는 거죠. 유배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붉은색 경기복이 한국의 정영길 선수입니다. 검정색 경기복이 로이드 허니간 선수. 잠깐 왼손 쇼트되는 정영길 초반에 강공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 선수를 말이죠. 네.
처음부터 몰아붙여가지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시키지 않겠다는 작전이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금 대응전을 펼치고 있는 정영길 선수입니다. 1회전. 김준석 씨나 또 선수 본인 얘기도 초반에 이런 선수에게 허용했다가는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한다. 네. 이렇게 해서 초반에 두들겨 부시겠다는 작전을 그러나 이제 얘기했었어요. 허니간 선수의 저런 잽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1회전 경기입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정영길 선수입니다. 로프를 등지고 있는 허니간. 초반 강공을 하고 있는 정영길. 근데 저 선수가 승질이 급하기 때문에 저랬을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의외로 이제 이렇게 강공으로 오히려 상대가 나오게 되면은 네. 자기 페이스를 잃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조심스러운 그러한 그 탐색전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은 머리를 앞대고 들어오는데 정영길 선수께 버티기에 대한 주의를 받았습니다. 네, 복부 아래를 공격을 했다 그런 그 주력이었죠. 왼손 뻗어치고 있는 허니간 선수입니다. 역시 훅은 어느 방향에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선수는 부드럽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영길 선수보다는 백전노장에 가까운 그러한 선수죠. 네네. 네, 큰 거를 노리면은 안 돼요. 정영길 선수가 맞추는 전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1회전 경기입니다. 정면 대결로 나오고 있는 정영길 선수. 서복싱 WBC 웨스트급 타이틀전 허니간 선수와 정영길 선수의 경기 실황입니다. 1회전입니다. 위축되기 싫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요. 네. 큰 것을 노리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수비 자세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옆구리 찍는 것도 좋고요. 네. 많고 두들기고 있는데 정영길 선수입니다. 왼손으로 쏘았습니다. 알아치고 나오고는 허니간 선수. 지금 구석에서 몰아서 왼손 훅은 좋았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그럴 때에 이 버팅도 정영길 선수는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챔피언 허리가 아주 유연하군요. 왼손 연타 뻗어치고 있는 허니간. 1회전 경기입니다. 네, 잠깐 이렇게 해서 자기 정리를 한 것은 좋습니다. 네. 양손 뻗어치고 있는 허니간. 오늘은 이 허니간 선수가 스트레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정영길 선수가 의외로 말이죠. 공격을 펼치니까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죠. 네, 올려치고 있는 허니간. 1회전 경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툭툭 치는 견제잽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승급 돌렸던 허니간 선수.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1라운드에는 세 위원님 모두 도전자인 정영길 선수에게 10대 9 우세의 채점을 매겨주셨습니다. 1라운드부터 굉장히 불꽃 튀는 그런 격전이 벌어졌는데 신경영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자꾸 뒤도 때리고 누르고 하는 우리 살짝 편법을 좀 쓰면서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좀 적극적이었고 클린히트가 앞에 챔피언보다 조금 더 많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수 좋습니다. 나병주 위원님. 네, 아까 프로필에 보니까 정영길 선수는 아웃파이터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적지다 보니까 포인트를 뺏기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그 세컨하고 약속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라운드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어떤 주먹의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영길 선수가 좀 더 많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하루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로이드 허니간보다는 정영길 선수가 아주 공격성도 좋았고 적극성으로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영길 선수에게 채점을 주셨습니다. 자, 1라운드 출발이 좋습니다. 그럼 2라운드 가보시죠. 초반에 이제 강공으로 나왔던 정영길이고 경기 2회전 끝나기 직전에 익스클루 치기가 허니간 선수 아주 위력적이었는데요. 네, 그러더라도 첫 라운드에서는 정영길 선수가 아주 잘 싸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저 선수가 거칠다는 것을 한번 길을 꺾기 위한 전법은 좋은데요. 자기 정리를 해가면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회전 경기입니다. 왼손 연타 놓고 있는 허니간. 지금까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 허니간 선수는 경기 초반에 KO 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왼손 뻗어치기 정영길. 완전히 강파. 네, 저렇게 적중이 됐을 적에 침착하게 맞추는 전법을 했었으면 더 효과를 거두죠. 네. 큰 거는 흥분해서는 안 흥분입니다.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잘 때려놓고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어요. 왼손 탄타는 좋았습니다만 오른쪽 연타가 나오지 않았던 정영길. 2회전 경기입니다. 경량급이 됐든 중량급이 됐든 큰 거 휘두르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요. 허니간 선수가 아직도 자신의 주먹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왼손 연타 뻗어치고 있는 허니간. 네, 저렇게 버팅 같은 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 선수가 들어올 적에 물론 고의적인 아니라 하더라도 저런 거에는 정인길 선수가 100번 손해죠. 2회전 경기입니다. WBC 웰스컵 타이틀전 챔피언인 영국의 허니간, 도전자 한국의 정영길 선수. 네, 아까 그 버팅을 당했기 때문에 왼쪽 눈 언저리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추고 있는 정영길. 넘어 거리를 의식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강타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봤어요. 이 잔펀치 이후의 강타,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뚝뚝 빠지면선 네, 공격을 할 때에는 수비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영길 선수 얼굴이 벌겋게 상기도 했습니다. 2회전입니다. 내려치고 있는 허니간. 단타 좋았습니다. 턱을 때리고 있는 정영길. 이어서 올려치기. 8월 때에 정리를 해가지고요. 짧은 걸로다가 공격을 했었으면 효과를 거두죠. 그리고 수비를 할 적에는요, 상대가 버팅을 하기 때문에 꼭 그 오른손 주먹을 얼굴에 대야 돼요. 네, 지금도 연타 허용하고 있는 정영길. 네. 좋았습니다. 올려치기 정영길. 양보 안 하고 밀고 들어가는 정영길. 거리를 맞춰줘야 돼요. 2라운드 들어와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끊기는 정영길. 하여간 이 허니간 선수는 말이죠. 붙었던 떨어졌던 아주 짧고 큰 것을 타이밍 좋게 잘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이제 타이밍이죠. 자,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정영길. 위치를 바꿔놓고 있는 허니간. 2회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아틀랜틱 시티입니다. 2라운드는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0대9로 챔피언인 로이드 허니건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어요. 신경환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챔피언은 초장부터 조금 뭐랄까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전자는 적극적이긴 했으나 유효타가 하나도 없었고요. 예, 맞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챔피언 입장에서는 유효타가 좀 많았고, 그래서 저는 챔피언을 줬습니다. 나병주 위원님. 맞습니다. 1라운드보다는 2라운드에서 이렇게 챔피언이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선수 정영길 선수가 미스블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많았습니다. 심하루 위원님. 네, 로이드 허니간 선수가 유효타가 많고 정영길 선수는 유효타가 없어요. 이번 라운드는.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로이드 허니간에게 점수를 부여하기 좋습니다. 자, 3회전 보시겠습니다. 때문에 바닥치는 주먹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조건 정면 대결은 상대에게 이 목표물을 대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안면 수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보강을 하면서 날카롭고 짧고 정확한 주먹을 휘둘러야 돼요. 3회전입니다. 양욱 휘둘리고 있는 허니간. 좋아요, 저런 건. 네, 양욱 서로 휘둘리고 있는 허니간과 정영길. 맞받아치고 있는 정영길. 머리를 갖다 대고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정영길. 자, 정영길 선수가 허니간 선수의 주먹을 맞고도 저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걸 보게 되면 어디 견딜만 해서 그럴까요? 두 선수가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양욱 치고 있는 허니간. 아무튼 안쪽으로 파고들듯이 짧게 때리는 저런 것은 상당히 잘 때려주고 있어요. 왼손 뻗어치는 허니간. 터치는 허니간. 조금 정영길 선수가 수비를 정리를 하면은 덕을 볼 수도 있어요. 네, 자기 연출이기 때문에 공수의 연결이 조화로 여겼습니다. 네. 양욱 올려치고 있는 허니간. 맞받아치고 있는 정영길. 참 그 순발력이 좋아요. 자, 오른쪽 지금 큰 걸 허용하는 정영길 선수입니다. 자, 왼손 정영길. 조금 더 옆구리 공격을 하게 되면 거리를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3회전 경기입니다. 검정색 경기복의 챔피언 로이드 허니간, 붉은색 경기복 한국의 정영길. 큰 거 터치는 허니간. 사실은 저런 때 역습을 했어야죠.
펀치 후에 공타 후에 그렇죠. 공습. 상대 선수의 헛선질 다음에 그 노출되어 있는 수비를 노려야죠. 왼손 훅 받아치고 있는 허니간. 짧게 연결하는 허니간. 좋았습니다. 왼손 연타. 오른손 훅 좋았습니다. 강타 정영길. 2라운드보다는 정영길 선수가 수비를 상당히 견실하게 하고 있군요. 그렇군요. 공격은 하긴 합니다만 수비 우위를 때리기 때문에 정영길 선수에게 큰 충격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회 끝날 무렵에 이 허니간 선수의 뻗어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훅으로 나오는군요. 네, 적군이 돼 있을 때는 짧게 끊어주는 거죠. 네, 하여간 역시 그 바다의 머리로 받는 그러한 그 자세는 변함이 없어요. 저 선수를 주먹이 4개라고 합니다만은 네. 오늘도 계속 뭐 안면은 갔다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길 선수가 더 수그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죠. 좋았습니다. 오른손 후 정영길. 3회전 끝났습니다. 자, 3회에서는 채점이 좀 갈렸습니다. 신경화 위원님과 나병조 위원님은 일단 10대 9로 그 챔피언인 로이더 허니건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고, 지마로 위원님께서는 10대 9로 정영길 선수에게 우세를 주셨어요. 지마로 위원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두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정영길 선수는 이렇게 공격성을 가졌기 때문에 점수를 줬고 로이드 허니건은 공격성이 조금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허니건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정영길 선수에게 채점을 줬습니다. 나병조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 자체에서도 갈려서 이제 선배님한테 반대 의견을 좀 내밀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는 보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1라운드는 정영길 선수가 이렇게 인파이터로 밀고 나가는 분위기. 2라운드는 서로 얽히고 설켰다 보면 3라운드는 밀리고 있는 약간 그런 뉘앙스에서 뭐 주먹의 교합에 있어서 아무래도 챔피언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리고 밀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신경화 위원님. 라운드 초에 그 챔피언에서 유효타가 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간이랑 끝까지 갔을 때는 서로 주먹들은 나왔는데 유효타는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점수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효타가 있는 챔피언 쪽이 더 우세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그쪽으로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10대 10채점을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도 허용을 할 때였지만, 지금 저희는 그 세계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그 10대 9로 항상 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0이 없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 3회전 경기에서 이 정영길 선수 수비가 많이 보완됐어요. 네, 상당히 견실하게 잘해줬고요. 큰 거보다는 이렇게 맞추는 전법으로 하면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회전 경기입니다. 그러나 3회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허니건 선수 진영은 상당히 조금 그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네네. 심판이 이제 그 버팅하는 것을 경고도 줬고요. 또 의외로 정영길 선수가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왼손 받아치는 허니간. 안타. 가볍게 받아치는 허니간. 안에 앉는 허용하는 정영길. 네, 허니건 선수가 이제는 맞추는 전법을 하는군요. 큰 걸 안 노려요. 그렇군요. 일정한 네. 거리를 두고 네. 공격을 하고 있는 허니간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연결해야 돼요. 네. 허니간. 저럴 때에는 정영길 선수가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공격을 안 하고 멈칫거리게 되면 반드시 허니건 선수 손이 나올 겁니다. 네. 그때를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회전입니다. 올려치고 있는 허니간. 네, 판정 춤도 좀 하니까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손 기원제 타이에서 왼손 뻗어치기가 주요하고 있는 허니간. 수비로 빨리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요. 네. 네. 간다. 짧게 끊어치고 있는 허니간. 접근하고 있는 정영길. 정영길. 안면 공격 빗나갔습니다. 받아치고 있는 정영길. 허니간 선수도 오른쪽 그 눈 부분이 볼복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의외로 이 정영길 선수의 저항이 상당히 좋은 것만은 분명하죠. 네. 그러나 큰 거 노리는 거 안 돼요. 맞추는 전법으로 해야 돼요. 이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펀치를 잘 피합니다. 지금 같은 거는 깨끗했습니다. 접근하고 있는 정영길.
4회전 경기 허습니다. 저것도 잘못이에요. 공타 후에 받아치는 허니간. 실적 안면을 댔다 받아치고 있는 허니간. 네, 너무 많이 허용을 하는군요. 네, 안면 많이 허용하는데요. 네, 많이 흔들어줘야 되겠죠? 4회 초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공격이 없었습니다. 정영길 선수 오른손 그런 어깨 위로 것도 빗나갔습니다. 맞췄어야죠. 허리가 유연하고 어느 방향에서나 주먹이 나올 수 있는 허니간 선수. 맞서서 정영길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4회전입니다. 조금 한정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승자 터치는 허니간. 정영길 선수가 의욕은 좋습니다만은 주먹의 그 스피드 이런 것은 허니간 선수에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왼손 후 견타. 위력적인 왼손 훅을 펴고 있는 허니간. 원투 스트레이트 좋고요. 네. 네, 저런 건 괜찮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른손 훅 판자놀이. 4회 경기 끝났습니다. 이번 4라운드는 세 분의 위원님 모두 10대 9로 챔피언인 로이드 허니건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나병주 위원님에게 한번 들어보죠. 이제 챔피언이 자기의 페이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영희 선수의 어떤 페이스를 읽고 이제 자기 페이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마 세컨드 요구 사항에 아마 그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챔피언이 큰 걸 노리질 않고 있어요. 여전히 초반부터 후반까지 꾸준하게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는 주먹을 연타를 날리고 있고 우리 정영기 선수는 그런 와중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미스블록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점수를 주자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5라운드 가보시죠. 지금까지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허니간 선수는 5회전이 거의 마지노 라인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이 라운드를 잘 넘겨야 될 겁니다. 2회전에서는 앞서선 정영길. 자, 5회전 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치는 전법으로다가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손 훅 받아치고 있는 허니간. 다시 관전으로 때리고 있는 허니간. 그리고 이 정혜길 선수의 주먹은 지금 바깥으로 돌고요. 네. 허니간 선수는 안으로 꽂히기 때문에 위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 극도를 맞은 거죠. 벨트 아래를 때렸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주심은 말이죠. 벨트 아래가 아니라고 그러는 듯이 지금 저기 합니다만은 이것은 참으로 기분이 좀 언짢은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정영길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말이죠. 상대 선수의 반칙에서 저런 것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은 상대 선수에게 반칙차가 선언이 되는 거고요. 네. 주심이 과연 경기 운영을 어떻게 봐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카운터 아웃을 하는 것을 안 보게 되면은 급소를 그 주먹에 의해서 가경을 당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경기의 주심은 미국의 토니 오란도 씨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매트 위에서 뒹굴고 있는 정영길. 그래서 이 가장 이제 경기 라운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라운드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넘기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주심이라든가 주위에서 그 판정을 할는지 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 주심의 그 자세로 봐서는 급소를 그 공격을 당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네. 그러더라도 최종적인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 주머니도 가지고 들어와서 선수를 응급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시죠. 네. 네. 완전 벨트 라인 아래입니다. 네, 저런 것이 만일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런 그 필름만 가지고도 소송이라고 그럴까 제소될 자료가 충분하죠. 네. 저런 것은 분명히 만일 그 주심이 아주 냉정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잘못된 상황이죠. 자, 5회 경기 도중에 이 허니간 선수의 벨트
아래 공격 급소를 때렸기 때문에 네. 금성길 선수가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매트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분명하게 말이죠. 감독관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잘 지적을 해준다고 그러게 되면은 실격패가 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네. 로이드 허니간 선수가 문제는 이제 주심이 어떻게 이것들을 보고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심판이 이렇게 오랫동안 둘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 5분을 준다든가 가령 뭐 네. 3분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든가 하더라도 만약 선수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5분을 주는 것 같구만요. 네네. 만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여기에서 자, 지금 5라운드를 보시던 중간에 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로이드 허니건의 로블로 그 펀치가 이제 로블로 쪽으로 향하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고 정현일 선수가 그 로블로를 맞고 지금 쓰러진 상황이에요. 쓰러진 상황에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던 중에 지금 주심이 경기를 일단 스톱시키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신경아 의원님? 저는 고의적이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게 너무 가깝게 있다 보는데 거기에서 주먹이 올라가다가 처진 것 같고 사실은 이쪽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직접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카메라 쪽을 봤었을 때는 제가 저렇게 심하게 때렸나? 이랬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땐 또 제대로 맞았고 근데 고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지금 뭐 정영길 선수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고 뭐 지구상의 절반만 아는 고통이지 아마 이 경기는 모르지. 근데 일단은 저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서는 선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선수 아픈 사람이 어쨌든 일어날 때까지 이건 5분이라는 시간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두고 보여야 되겠죠. 그다가 봤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런다. 그리고 그러면 이 진짜 어떻게 다친지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가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확인을 해야지. 일단은 선수 보고 일단은 선수를 쉬게 해야죠. 경기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5분의 네, 일단. 시간을 주고 네네네.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네네네. 나병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구 절반만이 안다는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챔피언이 스텝을 바꿔가지고 바디를 정확하게 노리고 치려고 친 게 우리 신경영 의원님의 그 말대로 고의성은 없었어요. 왜냐면 카운터를 놓으려고 하고 넣은 게 하필이면 그쵸. 로블로가 됐는데 아마 지금 우리 정영길 선수는 분명히 고통이 뒤따랐는데 회복이 어떻게 됐을지는 본인만 알고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 고통하고 지금 이 경기를 하면서 생긴 어떤 스트레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마라톤 페이스로 치면 뛰던 선수가 갑자기 관중위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 다음 연결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처럼 아마 일어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로블로가 고의성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지마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두 의원님 말씀대로 고의성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서로 가격하게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노블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로이드 허니간 선수의 레프트 어퍼 벨트라이 아래를 가격했는데 고의성은 없고 글쎄 이게 심판이 이렇게 중단을 시켰을 때 조금 의아하고 조금 5분이라는 시간을 좀 줘서 이렇게 휴식을 충분히 취해가지고 다시 경기를 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무래도 10전 이상 프로 경력이 있으신 지마루 의원님이신데 현역 생활 때 저는 로블로를 맞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노블러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또 이렇게 또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이렇게 노블러가 나온 것은 서로 이렇게 경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로블로를 때려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도 노블러는 때려본 적은 없고요. 저는 항상 벨트란 위에를
아래를 때리지 않는 그런 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 노블러를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영상으로 이제 결론을 확인해 본 후에 저희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여기서 판의 이렇게 된 제스처를 한번 네, 이제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네. 만일 이렇게 되고 이렇다면은 그 우연에 의한 그 공격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되면 4회전까지의 그 득점을 가지고 판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영길 선수가 첫 라운드만 리드를 잡고 2라운드, 4라운드는 완전히 졌고 네네. 잘 받아서 3라운드 정도는 무승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허니간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네네. 다만 이제 이렇게 일단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심판이 양 선수를 자기 벤치에 들어가라고 이제 명령을 했으니까 어떻게 판정이 될는지 또 아니게 되면 심판이 일단은 상대 선수의 로이드 허니간 선수에게 실격패로 선언하더라도 벤치로 보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니까 네네. 어떤 판정과 결과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씀이죠. 지금 5회까지의 점수로 인한 패점의 결과. 그렇죠. 4회전, 네. 실격패. 실격패. 그랬을 때 타이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타이틀은 실격패가 되면 당연히 정영길 선수에게 챔피언이 되는 거고요. 네네. 만일 판정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영길 선수에게 불리하죠.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네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진들이 링 위로 올라오고 또 이 허니간 선수는 자기 코너로 갔다가 다시 한번 이 정유일 선수에 왔습니다. 정유일 선수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가운데 중자 중량급 이상의 선수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훌륭한 경기를 펼치지 못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점수의 타선은 어떻든 간에 정영길 선수가 경기 초반에 상당히 좋은 경기 운영을 펼쳤다. 네네. 이런 거는 평가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경기는 진행을 안 할 모양이에요. 네, 그건 뭐 이미 네네. 심판이 선언을 했으니까요. 허니간 선수의 그룹을 풀고 이 상대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링 아나운서의 자세로 봤을 때는 네. 5회전에 이러한 상황이 됐으니까 4회전까지의 득점을 가지고 판정을 낼 것 같은 그러한 지수입니다. 참 그렇다면 이 정규일 선수는 불운한 경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판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5회 초에 이 허니간 선수가 정규일 선수의 벨트 라인 아래 국소 부분을 때렸기 때문에 경기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만 오늘의 판정에 어떻든 간에 제소의 자료는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The player who was injured receives up to 5 minutes. He must get up. If he cannot continue, therefore he will lose the bout. The other fighter wins, in this case, still champion, Lloyd Huntington. 네, 로이드 허니간에게 점수를 앞서기 때문에 허니간 선수의 승리를 선언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4회까지의 그렇습니다. 점수에 의한 판정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례 아나운서 얘기는 허니간 선수의 5회 초에 벨트라인 아예 공격을 해서 5분간 시간을 줬지만은 정영일 선수가 일어나지 못함으로써 경기를 중단시켰다. 그래서 그렇죠. 점수에 의한 판정이 내려져서 허니간 선수가 아프기 때문에 챔피언 벨트를 지게 되었다. 이런 아나운서를 지었습니다. 네. 아직 이 정영일 선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만은 끝까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정영길 선수가요, 불운하게도 복부 급소를 허용을 당한 것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분을 시간을 줘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실격패의 요인이 아니었느냐. 네. 그런 것이 이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 거죠. 이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아직 판정에 대해서 의아한 점도 있을 겁니다. 김동용 씨께서 다시 한번 결과를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 5라운드에 고의적이었느냐 고의적이 아니었느냐 간에 허니간 선수가 정영길 선수의 급소 공격을 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정영길 선수가 들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순간 카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소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심판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5분의 시간을 주어가지고
다시 이제 정영길 선수에게 일어나길 촉구를 했습니다만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정으로 다 승부를 내린 것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본 필름에 의하게 되면 정영길 선수가 아주 급소를 정통으로 공격당한 건 분명하거든요. 네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영길 선수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링 위에는 올라와서 허니간 선수가 인터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정영길 선수는 아직까지 그 코너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그동안 맹훈련을 쌓아서 오늘 정상정부를 위해서 이 미국 무대에 올랐던 정영길 선수 의외의 상대의 거친 공격 헬스 아래를 때려서 선수가 5분간 시간을 줬습니다만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4회까지 점수에 의한 판정이 내려짐으로 해서 허니간 선수가 다시 챔피언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 개운한 경기는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영상을 보셨는데 일단 저 당시에 그 중계진에서는 좀 실수가 있었고요. 그 4라운드까지의 채점에 의한 승부가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5라운드에 어쨌든 그 로블로우를 맞았지만 5분 안에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KO패가 선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영길 선수가 이제 5회 KO패로 도전에 실패한 그런 그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김동명 해설위원님께서도 계속 언급을 하셨듯이 참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그 상대 로블로우를 맞은 상태에서 결과가 이렇게 좀 찜찜하게 또 나버렸거든요. WBC 타이틀 매치인데 이 WBC 우리 심판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해설하시는 분도 팔이 안으로 굽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규칙이라는 게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규칙을 따르려고 심판도 있고 주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또 논란이 돼서 난리가 날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때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분은 사실은 정말 지구에 반만하는 고통인데 그 와중에 챔피언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5분이라는 시간도 줬고 근데 본인이 할 의사가 없었고 지금 계속 아프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거는 저쪽에서 의사를 안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끝나는 거로 채점으로 해도 지금 지는 상태였고 사실은 KO가 나는 게 그 규칙이나 뭐나 봤을 때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WBC라서가 아니라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병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이고 그냥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스포츠에 또 우리 복싱의 어떤 단점이기도 하고 원정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또 어드밴티지 거기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일단 결론은 정관대로 해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 그 정영길 선수가 점수를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 4경기 안에서는 약간 좀 라운드에서 밀렸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렇게 봅니다. 실격패를 주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그 생각을 자꾸 실격패라고 할 수 있게 실격패를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고의로 챔피언이 했다는 건데 챔피언이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갔어. 근데 고의로 하면 자기가 떨어지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했겠을까? 그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굳이 그걸 왜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챔피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굳이 고의라고는 안 봐지는 상황인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에는 그죠? 정황 자체가 저항도 그렇고 챔피언이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겨? 그러면 실격패는 거 뻔히 아는데 바본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잖아요. 그 말도 또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뭐 지구 가던 그런 경기도 아니었고 굳이 저 사람은 굳이 거길 때려서 끝낼 그게 아니었던 거죠. 누구 옛날에 강호동 그 선수가 선수 시절에 배가 너무 아팠대요. 화장실이 너무 급했대요. 그래서
그 경기를 빨리 지고 자기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그냥 바로 지고 간 적이 있대. 그러니까 저 챔피언이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굳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죠. 급하면 뭐 그냥 내려가 버리면 되죠. 굳이 굳이 거길 내려가면서 그거 내려갈 실격했는데, 일은 없죠. 네. 그다음에 그것도 명예롭지도 않잖아. 챔피언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치마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도전자나 챔피언이나 이제 제가 볼 때는 같이 과격하게 시합을 하다 보니까 또 정영길 선수가 위에서 머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노이그 허니간 선수 레프트 어퍼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걸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자기가 선수가 열심히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으면은 다시 일어났을 건데 물론 고통이 있어서 못 일어났겠지만은 조금 정인길 선수가 열심히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싸울 의지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심이나 모든 그 WBC 룰에 따라서 뭐 실격 패다 뭐 이렇게 실격승이다 이렇게 저도 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아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예. 자, 뭐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뭐 실격패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규칙 하에서 다소 좀 아쉽지만 끝까지 했다면 정영길 선수가 그래도 잘 했으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뭐 경기는 이대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날 WBA 웰터급 타이틀 매치 그리고 WBC 웰터급 이렇게 두 타이틀 매치가 있었고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말론 스탈링과 토마스 몰리나레스 이 두 선수의 또 타이틀 매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웰터급이 레너드와 헌즈가 통합전을 갖고 그 후에 이제 레너드가 은퇴하면서 도널드 커리가 역시 통합 챔피언으로 쭉 군림을 해오다가 로이드 허니건이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타이틀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흥행이 있었고 그래서 양대 기구의 타이틀 매치가 이제 같이 벌어졌는데 이 경기 끝난 후에 WBA 타이틀 매치에서도 6라운드가 끝난 후에 그 토마스 모리날레스의 종료 공이 울린 후에 이제 펀치가 들어가면서 말론 스탈링이 또 KO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모리날레스가 6라운드 KO승으로 새 챔피언이 됐지만 추후에 영상 검토를 해봤더니 종이 울린 후였어요. 그러니까 이영철 선수와 고이치아 경기와 참 흡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경기가 노 콘테스트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날 벌어진 두 경기가 이제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이듬해죠. 89년도에 WBC에서 정영길 선수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줍니다. 또한 그 말론 스탈링에게도 그 다시 이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는 기회를 주어서 두 선수가 이제 다시 이제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전날이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 양대기 웰터급 타이틀 매치가 모두 좀 이상하게 끝난 날이었는데 어쨌든 정영길 선수의 첫 도전은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논란의 경기 리뷰 오늘 정영길 선수와 로이드 허니건 선수의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그렇게 달려와서 또 특히 나병조 의원님은 울산에서 와주셨는데 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